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12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탑 뉴스 두 건과 단신 세 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수익이 10년 내 최악으로서 주당 순이익이 44.7%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마켓워치사의 S&P 500 earnings set to plunge as the coronavirus batters all sectors, with Wall Street counting on a bounce that may not come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터키의 외환보유고가 330억 불 수준으로 급락하고 그리고 5월 중 물가가 12.6% 상승함에 따라 외환위기가 가능하다는 CNBC 뉴스의 As inflation jumps, Turkey faces the prospect of another currency crisis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세 건을 첨부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7월 12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과 그리고 두 번째 단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는 뉴스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미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사흘 연속 1일 최고 신기록을 하였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S&P 500 earnings set to plunge as the coronavirus batters all sectors, with Wall Street counting on a bounce that may not come. 마켓 워치 보도 보시죠.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수익이 10년 내 최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이죠. 그리고 3분기의 수익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호전을 전망하지만은 사실 호전은 미지수라는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 및 향후 전망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 충격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체의 3분의 1 정도 회사만 재무적 전망, Financial Guidance를 발표하였고요. 투자자들은 현재 투자 정보의 부족함에도 향후 수익 전망이 호전될 것으로 믿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 주식시장의 급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익 전망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최근 석 달간의 주가 급상승은 5개 대형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입니다. 연초 이래 두 자릿수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는데 반해 전체 S&P 500 지수는 연초 이래 2.6%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5개 대형주의 S&P 500 비중은 23%나 차지하는군요. 상장 기업들의 2분기 실적과 전망은 다음 주 화요일 장 시작 전부터 은행주부터 비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회계법인의 추정에 의하면 2분기 예상 실적은 주당 수익이 전년 대비 44.7%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경제 위기 때인 2008년 4분기에 마이너스 70% 이래 최대폭 감소입니다. 올해 1분기 때 기업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점, 그리고 지난 3월에 발표한 2분기 예상치 마이너스 11.1%보다 더 악화된 거죠. 11개 주요 산업별 분야별로 기업 실적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에너지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5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재량적 소매업은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통신산업은 37%, 그 다음에 판매업, 정보산업, 유틸리티 산업 등으로 전체가 악화된다고 하네요. 전체 기업 매출은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익성 악화보다는 덜하군요.
3분기 실적 전망도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당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네요. 3월 전망 시에 1% 감소에 비해서 큰 폭 감소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수익이기 때문에 earnings recession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2분기 연속 GDP가 감소하는 것을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earnings도 리세션이 된다는 거죠. 산업별로 보면은 에너지가 113.7% 감소로 선두이고 다음이 산업재료 59.8% 감소입니다. 산업재료는 제조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 GDP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전체 매출은 3분기 중에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참고로 S&P 500 지수 동향을 보면은 지난 2월 코로나 발생 이전에 3,386까지 갔다가 3월에는 코로나 발병으로 2,237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 현재 3,185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성자는 첫째 사회 근무 관련 회사, 리모트 워커 관련된 회사. 예를 들면은 줌 비디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그 다음이 비대면 서비스 회사, 제공회사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그 다음이 ESG 회사,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 통제 관련 회사인데 환경과 관련해서는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가 가장 뛰어나네요. 기업들은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자 이제 비용 절감과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요. 비용 절감의 대표적 사례는 가문이죠. 접대업, 그리고 스포츠 관련 기업, 영어업 등에서 감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코로나 관련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들은 9월 말까지 감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9월 말 지나면은 감원이 실현된다는 거죠. 현재 월그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AT&T 그리고 많은 의류 회사 등이 감원 계획을 10월 초부터 진행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차입과 자금 조달도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회사채 발행의 경우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조 900억 불까지 발행했군요. 종전 기록인 2015년에 6,707억 불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도 2,522억 불까지 발행했는데요. 이도 지난 2000년에 2,061억 원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전환사채 CB 발행도 1,804억 불로서 종전 2000년에 1,859억 불을 능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 결과 정권 거래량도 격증하고 단기 투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넘치는 유동성이 저변 경제의 문제점을 세탁해버렸다고 표현하네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As inflation jumps, Turkey faces the prospect of another currency crisis. CNBC 뉴스 보시죠. 터키가 외환 보이고 급락, 그리고 물가 상승, 그리고 화폐 가치 절하로 외환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무디스 신용평가사가 지난 7월 초에 터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서 리라 가치를 방어하느라고 외환 보유고가 급락하였는데요. 지난 6월 말 현재 330억 불 남아있다고 하네요. 작년 말에 870억 불에 비해서 반 이상 줄어든 거죠.
이에 따라 터키 리라화가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였는데요. 지난 5월 초에 1달러당 7.269 리라화 환율이네요. 연초 대비 15.36% 절하되었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 10년간 리라화가 거의 75%나 하락하였군요. 당연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심화로 나타나죠. 지난 5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 물가가 12.6%나 상승하였습니다. 예채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리라와 평가 절하에 가세하여서 결국 리라 절하로 인해서 또 예채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에르도간 대통령의 통화 정책 개입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8.25%인데 지난 2019년 상반기에 24%에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줄곧 금리 인하만 하여 왔습니다. 에르도간 대통령은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참 오소독스한 생각입니다. 터키의 경제 성장률은 과거 5 내지 10%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해오다가 최근 3년 내에 줄곧 하락을 해왔는데요. 작년에는 0.9%에 그쳤고 올해는 마이너스 5%를 IMF가 전망하였습니다. 관광 자원이 풍부한 터키는 여행 산업이 고용과 외환의 주 공급원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외채 위기도 상존하고 있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고 있고 그리고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격감으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여력도 약화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에 이제 금리 인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그러나 예상 불허의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추가 금리 인하도 배제 못한다고 하네요. 인플레이션, 물가 전망을 보면요.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에너지 가격이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되어 왔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터키 경제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 경제 동향을 보면요. 2017년 전과 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2017년 전에는 호조와 악화를 반복했지만은 대체로 5% 이상의 호조를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2017년 이후에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7년에 경제 성장률이 7.5%, 2018년에 2.8, 작년에 0.9%, 올해는 마이너스 5.0%를 전망하고 있고요. 물가도 2017년에 11.1% 상승, 2018년에 16.3% 상승, 그리고 작년에 15.2% 상승, 그리고 올해는 12.0% 상승을 예상하네요. 실업률도 2017년에 10.9%에서 2018년에 11.0%, 작년에 13.7%, 그리고 올해는 실업률이 1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터키 경제가 성장률 하락, 리라화 급락, 물가 급등, 실업률 급등 등의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죠. 터키 경제의 당면 과제는 우선 당장 외환위기를 극복해야죠. 리라화 방어를 위한 과도한 외장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외환 보유고가 330억 불까지 하락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당면 과제로는 국제 수지 개선, 물가 안정, 실업 해소, 정치 안정, 바이러스 사태 극복 등 너무나 많군요. 터키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5.0% 역성장할 것으로 IMF가 전망하였는데요. 이미 지나간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국을 무척 좋아한다는 터키인데 안타깝군요. 터키 경제 악화에는 에르간 대통령의 정치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르도간은 2016년에 당시 지식계층이 동조했던 반정부 쿠데타를 진압하였죠. 그리고 군부와 언론계 그리고 법조계를 숙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제 개헌을 하고 2018년에는 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함으로써 독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까지도 개입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는 파퓰리즘 즉 민족주의자인데요. 이게 예자 유치에 장애가 되고 지식인들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죠. 경제정책에 정치 이념이 들어감으로써 경제 악화 더불어 그는 민족주의 색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일 금요일에는 하기야 소피아, 현재 1934년부터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하기야 소피아를 이슬람 사원으로 변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사전에 대부분의 판결을 획득하였고요. 국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죠. 네, 경제 예적인 얘기지만은 오늘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과 백선엽 장군에 관한 얘기인데요. 박 시장의 경우 평소 온화한 미소에 늘 정의롭고 도덕성을 지키며 특히 여성 인권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그분인데 막상 그의 진면을 알게 되고는 너무 허망하고 의의가 없어졌습니다. 서울 시민장을 치르는 것도 의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6.25 동란 때 풍전 등화에 대한민국을 구국한 백선엽 장군, 당시 대구 사수 전투에서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고 한 분입니다. 그분을 오히려 국민장으로 하고 그 전우들이 묻혀있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분이 친일파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36년 일제 치하에서 공직했으면 모두 친일인가요? 그리고 공직하면서 대한 독립을 도운 사람은 없을까요? 그리고 본인은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데 그 친일을 누가 입증하나요? 참 답답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 포퓰리즘으로 선동정치, 민족을 늘 강조하는 자, 내로남불을 밥 먹듯 하는 자, 국가 이익보다 편파적 이익에 치중하는 자,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로 선출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코로나 바이러스 19 현황을 보시죠. 7월 10일 현재 확진자 수는 1248만 6484명으로 전주 대비 12.4%가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56만 814명으로 6.2%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1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증가율이 조금 떨어졌군요. 국가별로 보면요. 특히 미국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309만 7,300명이 확진되었고요. 13만 2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의료 선진국에 맞나 의심이 들 정도네요. 그리고 브라질의 증가세도 여전합니다. 인도가 3위로 부상하였습니다. 러시아로 제치고요. 그리고 페루, 칠레, 멕시코가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이 영국, 그리고 남아공이 새로 부상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예부 행사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왔었죠. 세 번째 단신은 미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3일 연속 1일 신기록을 수립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0일 금요일에 6만 9천 명이 발병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대단한 기록입니다. 또 8개 주에서 1일 발병 신기록을 수립했는데요. 알래스카주, 조지아주, 아이다호주, 루이지애나주, 몬타나주, 오하이오주, 유타주, 그리고 위스콘신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한 교도소에서는 재소자의 절반인 약 3,300명이 감염되었다고 보도에 나오네요. 주별로 경제활동 재개를 하거나 또는 경제 봉쇄를 다시 또 하거나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상반된 조치가 많이 나오는데요. 경제활동 재개를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네, 오늘도 제 커런트 이슈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건강하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